안녕하세요. 저는 돌싱 여자입니다. 지금은 모두 해결되었지만 제가 겪었던 정말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시절 부모님들께서는 시골에서 자식들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많이 방황을 했어요.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잘 케어를 해주셔서 엇나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부모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4년제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일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월급도 나름 많이 주고 복지도 나쁘지 않은 회사여서 그만두지 않고 다녔습니다. 직장의 특성상 외근과 출장도 많은 직장이에요. 야근을 할 때에는 위에 상사분들은 퇴근하고 남편과 둘이서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았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을 먹고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야근에 간식도 같이 사와서 먹고 그렇게 한솥밥을 먹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잘 챙겨줘서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내 연애를 하면서 3년 가까이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1살 터울의 연년생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남편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아무튼 결혼 약속하기 전에 자주 예비시댁에 갔지만 저한테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줘서 내가 결혼을 해도 큰 트러블이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사고를 쳐서 아이를 빨리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는 50대 후반이세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2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잘해주시고 해서 저는 시댁 때문에 큰 트러블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에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말투도 부드럽고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과 가깝더라도 갈등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도 회사 일이 더 바빠지는 바람에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직장 특성상 외근과 출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편과는 한 집에 많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에서 함께 다녔던 동창 친구들에게서 메신저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통 만나질 못했어요. 제가 바쁜 것도 있었지만 결혼이다 뭐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토요일 날 다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토요일에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또 못 만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럼 너희 집 쪽으로 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가능할 것 같아서 허락을 했었네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때 술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원래 어릴 때 만난 친구나 초등 동창들 만나면 격없이 지내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창이 남자 동창이었는데 웃으면서 말하다가 어깨도 치고 형식적인 스킨십을 했었어요. 저희는 행동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거나 꺼리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와 오해가 생긴 겁니다. 간소하게 동창회를 했던 곳이 호프집이었는데 밖에서 보면 안이 전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그곳을 때마침 지나가다가 제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자들과 섞여서 격없이 노는 걸 보시고는 제가 바람을 피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오시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는 엄청 끔찍하셔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떨어질 때쯤이면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줍니다. 워낙에 출장이랑 외근이 많아서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들러서 반찬들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반찬을 가져오셔서
시어머니께 현관 번호키도 알려드렸고요. 아무튼 동창회를 가고 난 후에 몇 주 정도가 있다가 현관문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나길래 오늘 남편은 회의 출장 중인데 남편이 나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빨리 집에 왔나? 하고 좋아했는데 집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상범이가 돈 번다고 참 고생이 많다. 넌 내가 반찬 이것저것 만들어놨으니까 상범이가 출장 갔다 오면 좀 먹여라. 요즘 별거 없지? 결혼한 여자가 밖에 막 싸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 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저에게 집안 살림 잘하라고 그리고 남편 내조 잘하라고 하는 줄 알고 네 어머니 알겠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면서 애교 부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주려고 해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시길래 저는 제 남편을 위해서 반찬까지 손수 만들어서 오신 거에 감사해서 소파에 쉬시라고 하고서는 저는 커피를 한 잔 타드렸어요.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동창한테 온 전화였어요. 하필 남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때 저는 전에 어머니께서 동창들을 만났다는 사실도 알 수 없기에 그냥 남자 동창하고 편하게 대화를 했어요. 야, 너 그때 진짜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격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계신데 한 5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전화통화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 동창에게는 손님이 오셔서 그만 끊자고 했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울그락불그락하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커피도 다 드시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나 이만 가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했던 말 명심해라. 라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오해가 있던 부분들을 다 말했다면 전부 해명을 했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제가 남편을 놔두고 바람피는 줄 알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전화도 많이 안 하던 시어머니가 그날 이후로는 저에게 이틀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 안부가 궁금해서 일어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제 일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꼬치꼬치 묻길래 회사 끝나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미국으로 이민 간 저랑 친한 친구가 한국에 온다고 해서 만나러 가게 되었거든요. 친구랑 만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오마이갓, 저희 시어머니가 거실에 불도 안 켜고 복도에 있는 어두운 간접등만 켜고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고 진짜 기겁을 했네요. 너무 놀라서 저는 바로 거실불을 켰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고는 야, 넌 상범이 출장 가서 고생하는데 도대체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짜증과 화를 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그것도 불도 안 켜고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거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셔도 상당히 무리한 행동이신 거 아시죠?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고서는 저에게 지금 누굴 만나고 왔냐고 묻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너 진짜 네 여자친구 만나고 온 거 맞아? 나 속이고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난 네가 하는 거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진짜 제 친한 여자친구 만나고 온 거 맞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걸 왜 보고를 하고 다녀야 하죠? 제가 어머니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자식이라고 해도 그래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인 거 아시죠? 저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했습니다. 너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그래, 내가 너한테 솔직히 말을 하마. 너 며칠 전에 요 앞에 술집에서 남자랑 술 먹고 몸 더듬고 했지? 그거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 오늘도 그놈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그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변명하는 거 자체도 웃긴데요. 제가 그것밖에 안 되는 여자로 보이세요? 그때 그 술집에 제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과 동창회 한 거예요. 어머님 눈에는 저 바로 옆에 앉은 남자만 보이셨고
그 주위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는 안 보이셨나요? 라고 기분 나쁘게 시어머니에게 인상 쓰면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네 말을 들으니까 오해가 풀렸네. 기분 나빴으면 네가 이해해라. 내가 성격상 궁금하거나 의심되는 건 못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라. 그리고 툭 까놓고 내가 너 계속 오해하고 있었으면 어떻겠니? 이렇게라도 풀었으니 된 거 아니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는 무슨 오해요? 어머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으면서 앞으로 이런 무례하고 경우 없는 행동 하실 거면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쳤네요.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니 꼬리 내리면서 실실 웃으며 미안하다면서 가지고 왔던 소지품을 챙기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가는 어머니 눈길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했네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외에 출장 중인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막 쏘아 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정사정하면서 원래 그런 분 아닌데 한 번만 봐달라고 겨우 참고 진정을 했네요. 저는 이번 일로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들어오고 나서는 남편한테 자꾸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나 보더라고요. 네 마누라 간수 잘하라고 혹시 남자 만나러 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황당하게도 남편도 자꾸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말을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됐는지 안 그랬던 사람도 저를 조금씩 의심하면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장을 보고 물건을 사야 해서 혼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출하고 들어온 저를 보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가야지. 지금 어디 갔다 지금 오는 거야? 혹시? 라고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정말 이 모자들 보자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군요. 그래서 아까 마트에서 구입한 참외를 들고 남편 새끼 머리통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저 정말 운동신경 1도 없는 여자인데 제가 열이 받아서 그런지 제가 던진 참외가 남편 머리에 정확히 명중해서 퍽 소리가 나고 참외에서 흘러나온 가즙이랑 씨 때문에 머리꼴이 말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저는 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 보면 몰라? 그리고 네 엄마가 자꾸 날 이상한 년 취급하고 몰아가는데 어머니 말만 듣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너 지금 나하고 이혼하고 싶구나? 안 그래도 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골머리 아픈데 아무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신 자꾸 그런 말하고 나 의심하면 진짜 끝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엄마에게 며느리한테 자꾸 전화해서 바람핀 년 취급하면 어머니고 뭐고 이젠 욕부터 할 거라고 말해. 그리고 일하는데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전해. 라면서 내 입 더러워지고 말 섞기 싫으니까 당신이 말해서 내가 했던 말 고스란히 전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열받은 걸 알고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알았어 미안해. 자기가 한 말 엄마한테 기분 안 나쁘게 돌려서 말할게. 그리고 아까 말한 건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라고 웃으면서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내가 했던 말 전할 때 절대 말도 올려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암튼 그날 엄청 바가지 긁고 다시는 그딴 말 못 꺼내게 혼쭐을 내줬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이번 일로 한바탕 하고 나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서인가 남편은 중국에 3주 정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부산 쪽으로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해서 집을 일주일 정도 비워둬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저랑 본인이 출장 간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간 모양이에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집에 없는 날이 많아서 저희 집에는 가족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상하기도 싫고 정말 역겨운 역대급 사건이 이때 터진 겁니다. 저는 외출하기 전에는 혹시 도둑이 들까봐 항상 동작 감지 센서를 켜놓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CCTV 어플에서 자꾸 알림이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출장 간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마 도둑이 든 건 아니겠지? 놀란 가슴에 핸드폰을 들고 어플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도둑이 아니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했는데 시어머니 손이 빈손이고 평소보다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왜 오셨는지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뭐 하시는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때 거실에 먼저 도착한 시어머니는
현관 쪽을 보고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 빨리 와 말하면서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남자놈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설마 하고 계속 보는데 거실에 있는 소파형 침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혼한 아들 집에 몰래 쳐들어와서 벌건 대낮에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이크 기능으로 당신들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무슨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당장 꺼져! 라고 말하고 남편과 시아버지께 이 영상을 뿌리고 싶었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 어플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캡처와 동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부산 쪽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인 거 알고 다음날 시어머니 또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다, 너 출장 중이라고 딴짓 하지 말고 출장 갔으면 이놈 저놈 만나지 말고 일만 하고 들어와. 라면서 전화를 하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어제 시어머니의 입에 담기도 뭐한 짓거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까칠하게 어머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무슨 이놈 저놈 만나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안다. 너 상범이에게는 아직 자세히 말 안 했는데 용한 점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일이 자꾸 떠올라서 한번 시어머니 어떻게 나오나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바람피고 돌아다니니까 저도 어머니처럼 바람피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미친년, 아무튼 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빨리 정리해. 그러면 상범이랑 사는 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줄게.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어머니 아들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자꾸 건들면 아들하고 안 살고 바로 이혼한다고.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무슨 말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당황한 말투로 내가 너한테 못할 말 했냐? 아무튼 처신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한참 거래처 들러서 일할 시간에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진정이 되지 않고 열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회사에 긴급하게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 바로 차를 끌고 부산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내달리며 시어머니 집이 있는 부천까지 차를 끌고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힘들게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허탈했어요. 그런데 안방 쪽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살짝 열려진 방문을 열었더니 아직 5시인데 코를 드르렁 골면서 시어머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처음엔 따지고 물으려고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라고 했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그냥 점잖게 깨워서 따지고 물으려고 했는데 그간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끝낼 것을 생각하고 왔던 터라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받아놓은 구정물 양동이가 몇 개 놓여져 있던 게 떠올랐어요. 구정물의 정체는 시어머니는 비가 오면 꼭 밖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빗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흙을 약간 섞어놔요. 뭐 이렇게 해야 집안에 있는 화초들이 잘 자란다나 뭐란다나 하면서 말이죠. 거실에 있는 구정물이 담겨있는 양동이를 들고 와서는 그대로 시어머니 면상에 시원하게 부어주었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니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너 시애미 자는 거 뻔히 알면서 물을 왜 쏟고 지랄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는 저도 못 참겠네요. 맨날 저에게 그렇게 의심하더니 정작 당신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초지종도 모르고 물벼락을 맞은 자신의 몸을 이곳저곳을 보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정신 나간 년아. 빨리 수건이나 가져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건은 왜 찾으세요? 걸레를 찾으셔야죠. 그 더러운 몸 닦으시려면 걸레가 필요하죠. 라고 하면서 다시 거실로 잽싸게 가서
양동이 하나를 더 가져와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 얼굴에 촥 하면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꼭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가는 미친 개한테 물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옥상에는 창고식으로 방을 쓸 수 있게끔 설계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궜어요. 밖에서는 시어머니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너 이년 문 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방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방이라 안에서는 잠글 수 있게 고리식으로 만들어놔서 열쇠가 있는 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잠글 수 있지만 밖에서는 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 열라고 소리만 질러댔어요. 저는 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참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은 거 모르셨죠? 그때 그 짓거리 한 거 전부 제가 다 녹화해 놨어요.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 남자 얼굴은 다 줄만 하더라고요. 하고 비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자 막 문을 두드리던 시어머니 놀랬는지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 집에 왜 가는데? 일단 알았으니까 일단 문부터 열고 말로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제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그때 촬영한 엑기스를 단체톡을 만들고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서 했던 거 한번 봐라.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바람난 취급하더니 정작 어머니께서 바람피고 다니셨더라고요. 길게 글 적지 않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어머니가 했던 짓을 봐보세요. 라고 톡을 작성하고 리얼하고 중요한 부분만 동영상을 첨부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시누이한테도 보낼까 했는데 시누이한테까지는 별 감정도 없고 해서 차마 보내질 못하겠더군요. 사실 아버님도 잘못한 건 없지만 시어머니를 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안에서 톡으로 모든 것을 전송하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했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데 시어머니 핸드폰 벨이 울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건 바로 집으로 퇴근 중이시던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 오면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전화를 받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낸 줄도 모르고 또 그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목소리를 싹 바꾸고서는 네 여보 어디쯤이야? 퇴근할 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언제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 끝나자마자 시아버지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던지 당신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며느리 집에서 딴 놈이랑 놀아난 거야? 이런 망할 너 집에 가서 두고 봐.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통화를 하는 사이에 카톡이 날라왔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이게 무슨 영상이야? 저기 나온 사람 우리 엄마 맞아? 근데 엄마가 왜 다른 남자랑 에이 이거 장난이지? 라고 톡이 왔습니다. 저는 답장에 당신 영상 보면 몰라. 그렇게 날 의심하던 당신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어. 날 그렇게 잡더니 이렇게 하니 날 의심한 거네. 진짜 너희 집 답 안 나온다.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아무 대답 없이 점점점으로 보내더라고요. 시아버지와 통화가 마친 후에 다시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창피한 건 아는지 습관적으로 스피커 모드로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스피커도 켜지도 않고 제 남편에게 아들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벌인 일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시아버지가 올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네요. 얌전하게 옥상에서 있던 저는 현관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 바로 시아버지께서 집에 오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저는 잠긴 옥상문을 열고 거실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으시고는 그대로 뺨을 냅다 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 요즘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나가서 일하고 다니는데 밖에서 서방질을 하고 다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여보 잘못했어. 그냥 그때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내가 당신을 내두고 어떻게 맨날 그러고 다녔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둥이 닫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덜 맞지. 아무튼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먼지나도록 시어머니를 손찌검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저를 볼 면목이 없었던지 그래 내가 100번 1000번 사과하마. 이놈의 옆했네 때문에 며느리인 너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놈의 시애미가 그동안 너를 괴롭혔으면 내가 사과하마. 어여 가봐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겁나기도 하고 괜히 저한테 불통이 튈까봐 아버님 저 이만 가볼게요 하면서 시댁에서 후다닥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어찌나 시아버지께 두들겨 맞으셨던지 시어머니를 보니까 모습이 처참했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는데 그동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했는데 채기가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 싶었어요. 시어머니 저런 짓을 하고도 안 걸릴 줄 알고 뻔뻔하게 저에게 했던 걸 생각하니 방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니 며느리인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그렇게 쥐잡듯 하더니 시아버지한테 처맞은 건 그 대가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했지만 어쩌다 한번 얼굴 볼까 말까한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엄마 때문에 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냐고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까지 전부 적으면 날을 새고 글을 써도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이렇게 제가 겪은 사연을 적어보니 표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